시작하겠습니다. 자, 34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자, 1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2번 볼까요?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방법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의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자,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자, 본인 명의로 꼭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죠. 타인 명의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사용 승낙을 받으면 되겠죠, 그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2번에 본인 명의로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면 옳지 않다. 자, 1번에 뭐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되고요. 3번에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라는 얘기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 넘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 및 공인중개사이나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을, 자, 법인 및 공인중개사이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건 이미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런 사람은 다시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는 얘기. 만약에 개설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나와야지. 나와서 개설 등록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5번도 맞는 지문. 자, 2번 문제 가봅니다.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볼까요?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 정보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통보해야 된다. 구술로 통보한다는 말은 없고요.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자,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종별은 일단 개업공인중개사, 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종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구술이 아니라 서면으로 일단 통지한다라는 부분. 자, 1번에 등록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 등록증 교부는 업무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 이후에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등록증 교부. 등록 신청할 때는 아직 보증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여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 통지가 날라온단 말이야, 서면으로. 그러면 그때 가서 업무 보증을 설정하면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그냥 가서 등록증 교부해달라고 하면 안 줘요. 아시겠죠? 업무 보증이 돼 있는 거 보고 준다. 2번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을 달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다시 재등록 신청입니다. 이미 제출되어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사무실을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그 사무소를 갖다가 확보한 서류 같은 거는 변동이 없죠. 그런 건 그대로 둘 수도 있다는 얘기. 4번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공인중개사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고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당했을 때 폐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폐업은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폐업을 했는데 다시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 사유에 들어가죠. 개설 등록을 못하는 결격 사유.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 동안만 등록을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봅니다. 문제. 중개업 등록에 관한 사항 틀린 것은 1번 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과 모든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과 모든 공인중개사다. 그냥 법인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공인중개사라고 그랬어. 모든 공인중개사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죠.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해설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모든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자꾸 찍다 보면 요령이 생겨. 대개 모든이나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이 들어간 문장들은 대개 틀릴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이런 걸 갖다 모든 문제에다 적용해서 풀면 안 돼. 이런 거는 풀다가 한두 문제 맥힐 때 그런데 이제 비상으로 써먹는 방법이지 모든 문제에다 이걸 적용해가지고 자, 틀린 것은 1번이고요. 2번에 뭐 등록증, 교부, 그 다음에 3번에 개설 보증을 설정했는지 확인, 후에 지체 없이 교부, 그 다음에 4번에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폐업 기간 중에 중개사무소 개설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개설 등록을 할 수는 없다. 그 기간 지나면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자, 4번에 갑니다. 옳은 것은 4번. 자, 5번 보세요.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의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뭐를 신청하면 돼? 재교부. 처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부칙 공인중개사의 경우에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어.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바꾸고 싶다. 같은 지역 안에서 계속 하고 싶다. 그럴 땐 재교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소를 옮기게 되거나 또는 종별을 법인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되면 재등록 신청을 해라. 자, 나머지 1번 볼까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인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한다. 인장 등록을 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까?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만 하면 돼? 등록 업무 개시 전까지만 등록하면 되죠? 왜? 업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인장, 등록된 인장 사용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등록하면 됩니다.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해두고 있다. 그렇습니까? 자, 중개대상물, 중개업법상에서 말한 중개대상물 뭐가 있다고 그랬어? 토지, 건축물, 정착물, 또 임목, 재단 두 개 있죠? 자, 부칙공인중개사는 이 네 가지 물건 중에 못 다루는 거 있어요? 물건은 상관없어요. 얘도 다 다룰 수 있어요. 지역에서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관할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거기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다.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개설 등록할 때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언제 교부하고 뭐 서류 구비하고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 안 나와 있고 국토교통부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 나와 있건 국토교통부령에 나와 있건 사실 뭐 그게 크게 우리한테 와닿는 건 없어요. 응? 다만 이제 우리가 법에 파워로 친다 그러면 국회가 만든 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위임받아 가지고 제정되는 대통령령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령 같은 게 그 대통령령 하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워 면에서. 어쨌든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종별 변경 후 7일 이내 이를 반납해야 된다. 종별 변경 신청 시에 바로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청 시, 종별 변경 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변경하고 나서 7일 있다가 갖다 주고 그게 아니에요. 7일 안에 갖다 주고가 아니고 변경 시에 바로 반납. 자, 5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관련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개설 등록 신청 시에 보증 설정합니까? 자,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 일단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교육하고 사무소라고 그랬잖아. 두 개. 이게 법인일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들어가면 뭐야?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어야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렇죠? 이게 추가가 되는 거야. 법인이든 개인이든 공통되는 기준은 요거예요. 교육과 사무소 확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이다 하더라도 추가되는 거, 그게 상법상 5천만 원, 자본금 5천만 원 넘어가는 법인. 그 다음에 사회적 무슨 법인만 아니면 되는 협동조합. 그쵸? 요거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이 개인으로서 하는 경우, 외국 법인이 하는 경우. 그렇죠? 외국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 결격 사유 같은 거, 이거 증명하는 서류 같은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없어요. 그 등록관청이 알아서 확인할 일이야, 그런 거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저기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본인이 뛰어와야 돼. 그쪽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 그쵸? 그 다음에, 외국 법인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주된 사무소나 뭐 이런 영업소를 둔다라는 뭐 이런 확보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 그런 게 이제 기본 기준이 되고, 그런 걸 기준으로 확인하는 서면이 증명 서류가 되는 거지. 제출해야 되는 서류. 그렇죠? 여기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보증 설정했다는 서류 있어요, 없어, 지금? 그 얘기 안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이런 요건만 충족하면 되지 업무 보증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다 하고 나면 요거 해가지고 제출하면 이제 그때 등록관청에서 이거 다 기준 다 통과됐네? 그래서 등록 통지해주면, 그래서 서면으로 통지해준다고 그랬잖아. 등록 통지해주면 실제로는 전화도 해줘요. 전화해서 됐습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럼 이제 빨리 가서 업무를 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신 업무 개시 전까지 뭐 해야 되니까, 요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하라 얘기지. 그러면 이거 하면서 나 보증 설정했어요 라고 등록관청에다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기관에서 통지해준다. 그럼 결국은 이제 등록관청에서는 얘가 업무 보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빨리 안다는 얘기죠. 알면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찾아와서 등록증 주세요 그러면 교부해줘라. 순서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거기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업무 보증 설정 이러면 틀리죠. 그래서 6번에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 2번 볼까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자, 1번에 보세요.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말하고 나니까 어이가 없네. 3번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이 아니라 처음에는 실무교육이죠. 그 이후에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연수교육. 저기 지난주에 연수교육 받았어요. 2년 전에 연수교육 처음 실시됐었어. 연수교육. 그리고 2년마다 이제 연수교육 받아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받았어요. 연수교육. 이게 근데 집합교육만 저기 12시간인데 요거를 편의를 봐줘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게 유료야. 무료가 아니고. 그래서 유료인데 저렴하게 이제 해준다고 경기도 제 사무실이 수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사이버 6시간 그 다음에 집합교육 6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해주더라고. 사이버 3만 원 해가지고 등록하면 집합교육은 무료로 해준다고. 대신 그 이제 가까운 곳에 가서 들으라고 일정표가 쫙 있더라고. 그 중에 이제 보니까 경기대학교 컨벤션 센터 거기서 하는 게 제일 가까워서 갔지. 이틀 동안만 거기서 하는데 첫날 갔더니 1000명이 왔어. 거기 컨벤션 센터가 커요, 거기가. 그리고 그 다음날도 1000명이 올 거래. 그 수원에서 가까운, 수원에 안에 있거나 수원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죄다 글로 오는 거지.
그것만 2,000명이야. 2,000명. 그래서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 졸다 왔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왜 이렇게 졸리는지 모르겠어. 졸다가. 아이고,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지역의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어르신들이 나보고 숙박비 내래. 숙박비. 자, 연수교육. 그래서 연수교육은 처음에 개설할 때는 실무교육이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연수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4번에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감정평가업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그 법인의 목적이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법상 법인이면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5번에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정말 치사하다. 제외한. 그 다음에 7번 문제 가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경우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된다. 법인의 경우. 자, 옳지 않은 거 일단 4번 볼까요? 4번. 법인의 경우 등록 신청 시 개설 등록 신청서에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등록 신청 시에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교육을 수료했다는 수료증,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한 서류,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 개인일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딴 건 서류 제출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다 여기서 등록관청에서 알아봐요. 그것처럼 이게 법인인지 아닌지도 자기들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관청에서 이거 상업등기부나 이거 다 뒤져가지고 애들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서 우리 무슨 법인이에요 하고 얘기를 하면 이 신청서에 법인 등록번호하고 뭐하고 다 해서 낼 거 아니야. 이런 서류에. 그쵸? 그럼 그거 보고 등록관청에서 확인하는 거야. 확인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류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해설해 보시면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요거를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등록관청이 스스로 확인한다. 그렇죠? 자, 4번은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요 내용은. 자, 1번에 법인의 경우 14조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된다. 14조에서 이제 중개법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나오죠. 그래서 분양대행이라든가 무슨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정보 제공 이딴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배나 뭐 이런 것들 알선하는 것까지 업으로.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법인인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3번에 법인의 경우 상법상 자 5천만 원 얘기 나오고요. 5번에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등록 승천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 수료해야 된다. 실무교육 수료. 그 수료증이 있어야 첨부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자 8번에 특수법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특수법인. 자 3번 볼까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둘 수 있지 얼마든지. 자 이럴 때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3번이 옳고요. 자 1번에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설치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자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설치에 있어서도 공인중개사 법령 규정이 뭐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무소 같은 거 확보하는 거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업무보증 설정에 있어서 1,000만 원 이상만 이건 농협만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지만 실무교육은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5번에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전혀 받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부 받잖아. 자, 9번 문제 가봅니다. 9번 문제. 38페이지 9번.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은 1번 기읍과 니은이 옳습니다. 디귿번 볼까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한 명에서 또는 합작해서의 무한책임 사원을 말한다. 자, 이런 임원 또는 사원이 7명이라면 그중 2명이 공인중개사면 된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7명이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고 그랬죠. 6명이면 3분의 1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7명이면 3분의 1이 2명보다 많아야 되지. 그런데 사람은 소수점으로 자를 수 있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3명이 돼야 된다. 최소한 3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러면 책임자, 우리 보통의 법인들, 그렇죠? 보통의 법인들 분사무소 설치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딜 가나?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10번에 가봅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 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번 기읍과 니은이 옳다. 옳은 것. 디귿번 보시면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포함이 아니죠. 제외.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실무 전부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전원이. 디귿과 리을이 옳지 않죠. 11번 국적의 대한민국 국적의 공인중개사 갑은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고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 등록을 신청하였다.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공동사무소, 이거 합동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응? 을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래. 갑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을이 쓰고 있는 사무소 같이 쓴다는 얘기 아니야. 합동사무소. 자, 일단 5번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제출 서류에 들어간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등록관청에서 확인합니다. 그렇죠? 법인도 확인한다고 그랬잖아. 법인인지 아닌지. 그러죠? 또 개업공인중개사도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등록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들끼리. 그래서 이 서류는 필요가 없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 교육 부분하고 사무소 확보 부분. 자, 교육 부분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디귿에 사무소 확보 서류, 증명서류. 사무소가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리을본 보세요. 요걸 같이 공동 사용하기로 했잖아. 사용 승낙서. 그 다음에 사진은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러잖아요. 그 사진빨이 중요해. 여권용 사진. 자, 그래서 이 4가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비읍본 보세요.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등록관청에서 확인해요, 이거. 응? 조회해본다고. 신분조회, 신원조회 이런 거. 그래서 기읍과 비읍. 결국은 내가 안 내도 등록관청에서 스스로 정보, 행정정보니 뭐니 이런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제출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기읍, 비읍 빼고 나머진 전부 필요한 서류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가보시면 무등록업자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무등록업자로 볼 수 없는 경우 5번에 디귿 미음 시읒 디귿 미음 시읒은 무등록업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획본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한 단계에서 중개업을 영위한 자. 지금 등록 통지 왔어요, 안 왔어요? 등록 통지 안 왔죠? 요 상태면은 무등록이에요. 등록 통지가 왔어. 등록증은 교부 아직 안 됐는데 등록 통지는 왔어. 그래서 중개업을 했어요.
이건 무등록이 아니에요. 무등록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 같은 걸 안 했잖아. 그거에 저촉받을 수는 있어요. 인장 등록도 안 했잖아. 그거에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등록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을 한 단계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했다. 일단은 무등록업자죠. 그렇죠? 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폐업한 후에 계속하여 중개업을 했다. 폐업했어. 무등록이죠. 그 다음에 리을 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에 계속 취소됐어. 등록이 없어진 거잖아. 그런데도 하면 무등록이지. 비읍번에 중개사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자, 개설 등록 자체를 안 했어요.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안 하면 이 법에 있는 중개대상물,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을 이 법에 의한 중개를 할 때는 이 법에 의한 개설 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그게 안 돼 있으면 이 법에 의할 땐 무등록이에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비읍이 무등록이고 디귿번 보실까요? 휴업기간 중에 업무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했어. 휴업기간. 등록이 무효가 됐어요?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에요. 하지만 휴업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등록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등록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휴업기간 중에 업무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했다. 무등록은 아니지만 다만 휴업을 재개할 때도 어떻게 재개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겼다는 얘기죠. 그거. 미음번에 값이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한 자. 처음에 설명했죠. 이거. 통지는 받았어. 등록은 됐다는 얘기야 지금. 등록증만 교부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무등록은 아니죠. 10번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영위한 자. 업무 정지 기간. 업무가 정지됐지 등록의 효력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렇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업무를 했다. 무등록은 아닐지언정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한 거니까 그걸로 처벌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디귿, 미음, 시읒은 무등록은 아닙니다. 법령 위반은 되지만 무등록은 아니에요. 자, 13번 가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격. 2번 볼까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법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등록 취소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개설 등록 효력은 소멸되나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는 등록 효력에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부칙의 개인인 그런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뭐예요? 본인이 사망하면 당연 등록 취소예요. 이거는. 등록 취소란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당연히 등록이 취소돼서 등록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법인은 좀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지. 대표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곧 법인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옳고요.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업자를 보아야 한다. 무등록업자는 아니라고 그랬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되나 양도받은 자는 개설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을 갖는다. 양도받은 자. 양도받은 기간 동안은 어쨌든 간에 자격을 가져요? 안 되지. 자, 자격이 없던 사람은요, 어떠한 경로로 자격증을 양도받건 등록증을 양도받건 절대로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상가 임대관리 사업자가 주된 업무에 부속해서 상가 임대차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면 무등록업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상가 임대 관리 사업자가 주된 업무에 부속해서 임대차 중개를 업으로 했어. 자, 앞에 상가 임대 관리 사업자 있던 거는 다 속임수예요. 속임수고, 상가 임대차 중개를 했대. 뭘 안 하고? 개설 등록을 안 하고.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했네. 무등록업자죠? 그렇죠? 이 법에 의할 때 결론적으로. 5번에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할 사유에 포함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된다.
반드시 취소해야 할 사유에 포함되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돼야 될 사유에. 그래서 등록 취소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짓이 있었다. 그렇게 해당이 됐다. 그러면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되느냐 이 얘기죠. 개설 등록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럼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게 아니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취소될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개설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한 때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그러면 틀리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죠? 가장 타당한 거예요. 1번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등록 신청 1년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수행하죠. 그 다음에 3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중개사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을 교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초과하여 중개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까? 3개월 초과 중개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어. 과태료 처분이죠? 그쵸? 휴업신고 위반이잖아. 한두 달 쉬는 건 신고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쉬어도 상관없죠? 근데 석 달 넘게 쉬려면 미리 뭐 해야 돼? 휴업신고 해야 되잖아. 지금 개설 등록 신청을 했어. 그래서 등록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죠? 업무보증까지 설정했다는 얘기잖아. 그래 놓고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는 건 좋아. 어디까지나. 근데 3개월 넘도록 안 하고 있어. 이게 휴업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미리 휴업신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그렇다고 해서 개설 등록 자체를 취소해버리냐 이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거. 3개월까지는 일단 과태료 처분해준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개성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가느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무등록자가 중개업을 하다 걸렸어요. 이거는 양도 대우보다 더 세게 쳐. 그렇죠? 3년 3,000만 원. 이렇게 해야 돼.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하려면 무등록업자들이 이렇게 세게 얻어 맞아야 돼. 그렇죠? 3년이 뭐야? 한 30년씩 하는 게 좋겠다. 자, 15번. 다음 페이지 18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번 옳은 것 모두 다. 그래서 자,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A군에서 어느 군이든 간에 하여튼 중개사 개설 등록하고 있는데 또 개설 등록했어. 이중등록이죠.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 등록한 이것도 이중등록이죠. 디귿에 개업공인중개사 가백에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의뢰 사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그냥 직원 아니에요. 임원 사원 할 때 사원이야. 이중소속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 1년 1,000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 맞죠? 그래서 기억님 디귿 맞고요. 16번 등록과 관련된 내용 틀린 것은 4번 가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무등록은 아니라고 그랬죠. 등록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잖아. 휴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등록이다 그러면 틀리고 4번. 나머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 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될 수 있나요?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런 제한 없다고 그랬죠. 응시 자격 제한. 다만 이제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합격할 수가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개설 등록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 중개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기준으로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2번 지문 맞는 말이죠. 변호사가 변호사업에 변호사법상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부동산 중개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걸로 들어가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부동산 중개를 할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을 충족 안 해도 되느냐? 충족해야 돼요.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3번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죠. 일단 건축물 대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 종전의 사무소를 폐쇄하였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새로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사무소를 폐쇄했다는 것뿐이지 아직 등록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데다 또 차렸다, 개설 등록했다, 이중 등록이지 뭐. 그렇죠? 자, 17번 중개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3번 C법인은 합자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수료했다. 자, 이제 상법상 보면 이제 합자회사, 뭐 한명회사, 주식회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어쨌든 자본금이 5천만 원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원, 임원 전부 다 전원 다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1번에 A법인은 자본금 1억 원의 주식회사로서 중개업과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자, 법인이니까 부동산 개발업은 겸업할 수가 없죠. 분양대행이나 관리, 그쵸? 상담, 정보 제공, 요딴 거는 할 수 있잖아. 개발 자체를 직접 하면 안 돼요. B법인은 자본금 5억 원, 유한회사로서 임원 중 3분의 2 이상, 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4번에 D법인은 한명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E법인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거 개인 거 지금 하나 하고 있잖아. 이중등록, 이중소송 뭐 문제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자, 18번.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옳고요.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이중소속, 그쵸?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 누가 해? 등록관청에서 하죠. 그 다음에 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권용 사진 들어가줘야 되고. 5번에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 종별을 달려 업무를 하고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되겠죠. 종전의 등록증 뒀다 뭐에 쓰려고? 반납해야 되겠죠. 자, 42페이지까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